한 달 남은 대선에서 가장 큰 변수는 아마 단일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의 주요 인사들도 단일화에 대해서 한두 마디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본인이 당선되겠다고 뛰는 후보에 대해서 우리 후보가 단일화를 하자 그러는 거는 예의가 아니라는 거죠. 조용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했고 저도 동의합니다. 권영세 본부장 입장이 뭔지 저하고도 얘기해 본 바가 아직 없고 제가 뭐 따로 논평하거나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제가 배제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지 그 이외에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선대본부장과 대선 후보의 오늘 발언을 들어봤는데요. 곧바로 안철수 후보의 오늘 반응도 한번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어제는 또 아니라고 그랬다가 오늘은 또 뭐 된다고 그랬다가 그리고 또 이런 문제는 공개적으로 말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선을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당사자들 얘기를 좀 오늘 만나봤는데 오늘 한국일보 보도,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인터뷰를 했는데 단일화를 한다면 안철수 후보와 나 사이에서 전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일단 지난주와 이번 주에 좀 다른 점은 일단 단일화라는 이 용어 자체가 일단 후보들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게 상당히 좀 달라진 국면 같습니다. 왜냐하면 역대 대선의 단일화 과정을 보면 이미 그보다 사실은 지금 다 지나버렸어요. 그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제 마지막 남은 변수인 단일화에 다들 이제 후보들이 입장을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즉 우리 둘이서 그냥 어떤 면에서 보면 정책 합의에 의해서 단일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일화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서 비슷비슷한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 예. 그 상황에서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했죠. 그러다 원래 여론조사에는 정몽준 후보가 좀 앞섰는데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노무현 후보가 앞서버렸기 때문에 단일화가 이루어진 것이고 두 번째 이런 여론조사가 아니라 정책 합의에 의한 단일화. 그는 이제 대표적인 게 DJP 단일화죠.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김종필 당시 총리가 전혀 당선 가능성이 좀 떨어지고 없는 상황에서 비교적. 네, 그래서 어떤 정책 합의를 통해서 어떤 이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합의를 통해서 단일화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적하고 있는 게 바로 DJP 단일화격인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두 사람에서 여론조사해서 뭐 단일화 누구 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뭔가 정책 합의. 그래서 아마 최근에 측근한테 이야기했다고 하는 공동정부 구성. 이게 뭐냐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안철수 책임 총리, 그다음에 이제 이 디지털 정부는 이 안철수 후보가 담당해서 운영하는 형태. 뭐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뭐 그런 상황이라 보면 지금 윤석열 후보는 일단 그 고삐를 일단 당긴 것 같습니다. 예. 고삐는 당겼다. 뭐 이 내용은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결정할 게 아니고 단판, 뭐 윤석열 대통령, 안철수 총리 뭐 이런 여러 설에 대해서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한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 윤석열 후보 혼자면 충분하다. 자강론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하는 말을 보면은 한 번은 나는 단일화에 관심 없다 한 다음에 자기가 뭐 인터넷을 봤더니만 안일화라는 단어가 있다가 또 소개하기도 하고 이거는 한 입으로 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데 누가 인터넷 찾아보면서 안일화라는 단어를 검색하겠습니까?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득을 볼 만한 상황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를 모시는 분들 중에서 일부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런 분부를 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저는 굉장히 우려를 표합니다. 개인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 그런 언급을 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해 보입니다. 김종혁 국장, 뭔가 권영세 선대본부장도 단일화를 염두에 둘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비슷한 말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일단 단일화는 2, 3등 후보가 하는 거고 이번 주 금요일쯤 되면 단일화란 말이 더 이상 안 나올 것이다. 저에게는 이번 주 금요일쯤 되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좀 하락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단일화라는 것은 그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두 분의 어떤 결단에 의한 것이지 당대표가 거기 끼어서 감나라 대추나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후보가 디지털 정부의 총리라는 얘기까지도 있었고 안철수 후보도 과거와는 좀 다르게 이렇게 말이 계속 바뀌고 있으니 내가 어떡하란 말이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 봐서는
이 두 후보의 마음속에서는 어쨌든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것들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후보가 보수 정치에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준석 후보와 안철수 대표가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갈등 관계를 맺게 됐는지 다 아시잖아요. 노원구 공천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 계속 악연을 맺고 있는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와 그런 앙금을 풀어낸다면 그러면 더 큰 정치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번 선거에서 대의를 생각해서 어쨌든 그 정권 교체를 원하는 그 수많은 국민들의 뜻을 반영을 해서 안철수 후보와 함께 손을 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이준석 대표로서도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는 하죠. 예, 화면이 좀 바뀌었고요. 물론 뭐 이 화면은 만약에 단일화 협상을 개시한다면을 가정한 얘기입니다. 뭐 특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딱 30일 남았는데 구자웅 차장. 네. 지금까지 역대 대선 사례 중에 단일화는 대략 40여일 전에 이뤄졌다. 그럼 늦었다. 뭐 늦었다고 해도 오늘 원희룡 본부장 얘기 들어보니까 뭐 지금이라도 하면 이것도 쉬운 단일화다 뭐라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네. 이거 좀 저희가 이 시점을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그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단일화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후보 등록까지는 약간 시간 여유가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로 등록을 하게 되면 그 투표 용지에 이제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면 한 사람으로 이 선택을 결국 국민의 선택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투표 용지에 한 사람만 올라가도록 하는 단일화가 효과가 가장 크지 않겠는가. 그게 지금 저기 화면에 나오는 1차 마지노선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14일 이전에 단일화를 이룬다라면 투표 용지에 이 정권 교체를 원하는 후보는 한 명만 이름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양당에서 내다보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후보 등록 때까지 안 된다 하더라도 투표 용지에 이름은 올리지만 사퇴라는 이름이 쓰일 수 있는 날이 투표용지 인쇄하기 전날이거든요. 예. 그게 2월 27일이니까 만약에 후보 등록까지 단일화가 안 된다 하더라도 투표용지 인쇄하기 전까지만이라도 단일화가 되면 한 사람 이름 옆에는 빨간 글씨로 사퇴 글씨가 써 있기 때문에 예. 단일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두 번째 시한을 지금 27일까지로 상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딱 30일 남았는데 오늘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여러 뭐 전제를 달긴 했지만 단일화를 한다면 전격적으로 하겠다 이런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